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이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산가족 찾기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난해부터 온라인상에 1983년에 진행됐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 장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클릭하면 끝날 때까지 눈길을 뗄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상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재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 등장한 진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진술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적 정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홀로코스트 연구는 초기에 문서 자료에만 의존하다가 1963년에 진행된 아이히만 재판을 계기로 생존자들의 정언으로 서서히 중심이동을 했거든요. 참고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실정주의를 내세우면서 정언을 무시합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지만 정언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동영상으로 몇 개 봤는데요. 책으로 이산가족들이 특별 생방송으로 남과 북이 만났다 이렇게 문자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역사를 배우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그 장면만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저는 방송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비약적으로 말하면 이 가족을 찾고 만나는 사람 모습에서 아직 개봉 안 했지만 영화의 소리꾼이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괴물도 보이고요. 또 K-팝도 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영화 괴물에서도 좀 잘 보여준 가족애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한국인들은 특히 가족애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들 많잖아요. 예. 근데 영상을 가만히 보면 정말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한국 사람들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산가족 찾기에 등장한 분들이 다소 평범한 소시민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독특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빚어낼까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독자를 찾은 고모가 등장한 장면이 있거든요. 네. 이 10대 독자가 어릴 때 가출을 여러 번 합니다. 남의 집 양자로 갔다가 결국은 또 가출해서 고아원으로 갑니다. 조카가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고모 집에서 배가 고파서 집을 나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0대 독자를 굶겼다는 거죠. 네. 근데 막 오해하고 있던 고모가 무쓰겠든지 조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홍길동이다. 홍길동이다? 예, 사회자를 보면서 얘가 집을 잘 나갔어요.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나간 게 아니고 네가 홍길동처럼 가출 기질을 타고났다 이런 뜻이겠죠. 당시에 그 방송 보는 분들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홍길동이다 듣고. 이 영화 대사는 고심고심 끝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 10대 독자의 상황을 보면 네가 홍길동이라는 즉석에서 나온 멘트거든요. 그래 정말 말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창의적인 민족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남매 이야기인데요. 오빠는 고아원에 가고 동생은 남의 집 양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어릴 때 헤어져서 본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오빠가 동생임을 확인하고 나서 막 오해를 하면서 이름을 잊어버린 동생을 타박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김씨가 아니라 허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오르고도 남을 멘트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이름은 알아야지. 걔들도 이름이 있는데 정혜란이 네 이름은 현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의 본명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곡절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걔들도 이름이 있다. 정말 울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더 두 분의 사연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K-팝 열풍을 예견한 게 아닐까 싶은 장면도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사회자가 마이크를 대자마자 노래를 대뜸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잠시 뒤에 그 뒤에 노래를 듣고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 노래가
자기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찾아온 거죠. 그 사회자가 이제 혹시 아버지도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노래를 더 불러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볼 거야 하면서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막 목이 메어서 노래를 부르겠나 싶은데 엉엉 울다가 마이크를 잡았는데도 전국 노래자랑 출연한 것처럼 음정 하나 안 틀리고 정말 잘 불렀습니다. 네. 아,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저분은 저렇게 노래로 슬픔을 달래고 희망을 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생각날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움을 달랜 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이용수 할머니도 노래 부르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노래방에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10곡을 내리 부른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흥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위안부 피해자에게서도 확인하는 흥. 이 흥이라는 거 참 우리 민족에게는 각별한 건 것 같아요. 예. 그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나약하다 이런 생각을 심으려고 한국의 주된 정서가 한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은 흥이 더 강합니다. 네. 한국인 흥은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심청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심청가는 가장 슬프고 억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뭐 복수나 한 맺힌 절규로 끝나질 않거든요. 그 한을 극복하는 흥이 나오죠. 네. 그 세상 모르고 즐겁기만 한 것은 그냥 철없는 겁니다. 근데 한을 딛고 일어서는 흥은 정말 진짜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좀 더 성숙된 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깊이 있는 흥인 것 같고요. 어제 동해안의 소리 코너에서도 우리 소리 가운데는 가사에 첩이나 시어머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대요. 예. 그런 것만 봐도 흥을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 분노를 치유하는 것, 혹은 좀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둔 정서다라고 할 수 있죠. 예, 100번 옳은 말입니다. 네. 그 2018년 10월에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이 열렸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 일본인 음악가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랑에는 한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힘이 있다. 내일을 향한 희망과 힘찬 걸음, 강력한 의지 등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이지만 음악에만 집중한 덕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흥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만 놓고 말하자면 예술작품 속에 담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과 성정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에피소드를 들을 때마다 좀 뭉클했고요. 또 이용수 할머니가 제시한 해법도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예. 심청전 말씀하신 그 마무리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분노,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흥은 내일을 향한 희망, 힘찬 걸음, 강력한 의지까지 들어있다는 말씀까지 많이 공감 가는 이야기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즉석에서 어떻게 말을 한국인답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